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신기루. 단돈 500만 원으로 시작해 삼성과 현대를 제치고 재계 서열 2위까지 올랐던 기적의 이름. 전 세계 110개국에 깃발을 꽂으며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건설했던 글로벌 공룡. 이 회사에 입사하는 것이 곧 애국이었고, 이 회사의 사원증은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최고의 훈장이었습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 한마디로 5천만 국민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던 비즈니스의 친기직한. 하지만 지금 그 거대했던 제국은 공중분해되어 흔적조차 찾기 힘듭니다. 남은 것은 41조 원이라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분식회계와 쫓기는 신세가 된 회장님의 초라한 말년뿐이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던 신화가 어떻게 순식간에 국가 경제를 부도 위기로 몰아넣은 시한폭탄이 되었을까요? 가장 높이 날아올랐으나 가장 처참하게 추락한 이카루스, 바로 대우그룹입니다. 시계를 1967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명문 경기고와 연세대를 나온 청년 김우중은 트리코트 원단을 수출하는 작은 무역회사를 차립니다. 자본금 500만 원, 직원은 고작 5명. 이 초라한 구멍가게가 대우 신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대우의 성장 방식은 기존의 재벌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샀습니다. 남들이 망설일 때 망해가는 기업을 헐값에 사들여 정상화시키는 마법 같은 수완을 발휘했습니다. 한국기계, 옥포조선소, 세한자동차, 적자투성이었던 기업들이 김우중 회장의 손만 거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다스의 손이라 불렀습니다. 1990년대 대우는 세계 경영이라는 깃발을 높이 들었습니다. 당시 국내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였습니다. 김우중 회장은 지도 한 장을 펼쳐놓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가리켰습니다. 동유럽, 아프리카, 중남미. 경쟁사들이 미국과 유럽 같은 선진국 눈치만 보고 있을 때 대우는 개발도상국의 험지로 뛰어들었습니다. 폴란드,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루마니아. 대우 로고가 박힌 자동차와 가전제품이 전 세계를 뒤덮었습니다. 해외 법인 수만 무려 396개. 현지 채용 직원만 15만 명. 대한민국 역사상 이토록 공격적이고 광범위한 영토 확장은 전무후무했습니다. 34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가 계약을 따내는 회장님의 열정은 신앙과도 같았습니다. 수출만이 살 길이라 믿었던 국민들에게 대우는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존심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황금 제국의 기둥은 모래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대우그룹을 붕괴시킨 범인은 외부의 경쟁자가 아니었습니다. 범인은 바로 내부 깊숙한 곳에 또아리를 틀고 있던 차입 경영과 대마불사의 망령이었습니다. 대우의 그 화려한 확장은 사실 회사의 돈이 아니었습니다. 전부 빚이었습니다. 회사를 사들이는 돈도 빚, 공장을 짓는 돈도 빚, 직원 월급 줄 돈도 빚이었습니다. 1997년 말 대우그룹의 부채 비율은 이미 472%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남의 돈으로 쌓아 올린 바벨탑. 이때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을 멈추게 한 IMF 외환 위기가 터집니다. 금리가 30%까지 치솟고 환율이 요동쳤습니다. 상식적인 경영자라면 이때 몸집을 줄이고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삼성과 LG, 현대가 피를 깎는 구조조정으로 현금을 확보하며 웅크릴 때 김우중 회장은 정반대의 선택을 합니다. 지금이 기회다. 남들이 주저앉을 때 더 공격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그는 오히려 빚을 더 내서 쌍용 자동차를 인수하는 도박을 감행합니다. 이것은 경영이 아니라 자살 특공대나 다름없는 짓이었습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대우처럼 큰 기업은 국가가 절대 망하게 내버려 두지 못한다. 이 대마불사의 오만이 대우의 골든타임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수출 대금이 들어오지 않아도 가짜 서류를 만들어 해외 법인끼리 물건을 사고 판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렇게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가짜 이익을 만들고 그 장부를 들고 은행에 가서 또 돈을 빌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국 이래 최대 금융 사기극인 41조 원 분식회계의 실체입니다. 수십조 원의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장부상으로는 흑자가 나는 기이한 구조. 시장은 이미 대우의 썩은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금융권이 대우의 자금줄을 죄기 시작하자 거인은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 정부와 채권단은 마침내 칼을 빼들었습니다. 더 이상 밑빠진 독에 물을 부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김우중 회장은 전 재산을 내놓겠다며 읍소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8월 26일 대우그룹 12개 계열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갑니다. 재계 2위, 자산 76조 원의 공룡이 쓰러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대우가 무너지자 대한민국 금융시장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대우 채권에 투자했던 투자신탁 회사들이 줄줄이 환매 중단을 선언했고 주식시장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세계 경영을 외치던 제국은 갈갈이 찢겨 나갔습니다. 대우자동차는 미국의 GM으로, 대우중공업은 두산과 하나로, 대우종합기계는 두산인프라코어로, 대우건설은 금호아시아나를 거쳐 중흥으로, 그렇게 대우의 유산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가장 비참한 것은 김기즈칸이라 불리던 김우중 회장의 최후였습니다. 그는 워크아웃 결정 직후 중국으로 도피하듯 출국했습니다. 5년 8개월간의 긴 도피 생활. 한때 대통령보다 더 바쁘게 전 세계를 누비던 경제 영웅은 인터폴 적색 수배자가 되어 숨어 지내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2005년 병든 몸을 이끌고 귀국했을 때 그를 기다리는 것은 환호성이 아니라 수갑과 재판정이었습니다. 징역 10년, 추징금 17조 9천억 원. 이것이 세계 경영의 끝이었습니다. 텅 빈 서울역 대우빌딩. 지금의 서울스퀘어는 밤마다 불을 밝히며 야근하던 대우맨들의 열정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곳은 이제 주인이 바뀐 채 그저 서울의 야경 중 하나로 남았을 뿐입니다. 대우의 깃발이 펄럭이던 전 세계의 공장들 역시 이제는 다른 글로벌 기업들의 하청기지가 되거나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대우그룹 사건은 우리에게 비즈니스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무서운 교훈을 남깁니다. 숫자로 증명되지 않는 성장은 암세포와 같다. 내실 없는 외형 확장, 빚으로 쌓아올린 모래성은 작은 파도에도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것을 대우는 자신의 죽음으로 증명했습니다. 가장 존경받던 기업인이 한순간에 희대의 사기꾼으로 추락하는 과정은 리더의 오판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줍니다. 지금도 서점에 가면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는 책이 꽂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책을 집어드는 우리의 마음은 더 이상 예전처럼 뜨거울 수 없습니다. 그 제목 뒤에 숨겨진 차가운 부도수표의 그림자를 이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의 방식은 제각각이지만 실패의 냄새는 언제나 비슷합니다. 지금까지 그림경제학이었습니다. 더 적나라한 비즈니스 비화가 궁금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